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4월 10일 총선 전 마지막 휴일을 맞아 여야 주요 정당과 후보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총력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광주의 8개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오늘 이른 아침부터 교회와 성당, 전통시장 등을 찾아 유권자들에게 인사하며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도 증심사 입구와 공원에서 시민들을 만나 민주당 일당 독점 구도를 깨뜨리는데 힘을 보태달라고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이낙연 새로미래 광산을 후보는 기아 타이거즈 경기가 열린 챔피언스 필드에서 진보당과 녹색정의당 후보들은 광주 곳곳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40총선 사전투표에서 전남 신안군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신안군은 54.8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곡성군 50.51%, 장성군 50.4% 등 전남 자치단체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기초단체는 22.88%를 기록한 대구 달성군이었습니다. 광주에서 총망받는 한 IT 기업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정부의 R&D 예산이 줄고 예산 집행도 늦어지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은 건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R&D 예산이 4조가량 삭감된 여파가 지역 중소기업의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매출 700억 원대를 기록하는 등 유니콘 기업이 될 것으로 기대받던 광주의 한 IT 중소기업입니다. 이 업체는 공공 IT 사업을 통해 성장해왔지만 올해는 정부의 예산 집행이 늦어지면서 유동성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결국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달 28일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최초에는 저희가 100억을 준비하고 계약을 이제 사업 수주를 해왔는데 1년 지나고는 이제 그 금액이 한 30% 삭감돼서 이제 요청 계약되는 경우가 있죠. 광주의 한 디자인 업체도 정부가 최대 5년간 약속했던 지원금을 갑자기 줄이면서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미리 필요 인력을 고용하고 연구 개발에 착수했다가 되려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지금 15억짜리거든요. 지금 3차년도에도 한 3, 4억이 줄었고, 그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40%대가 줄어버리니까. 정부가 올해 R&D 예산을 지난해보다 4조 원가량 줄이면서 그 여파가 산업 현장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산업 육성 사업으로 지원받던 R&D 예산이 110억에서 60억으로 크게 줄었고 대상 기업도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관련 지역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등 곳곳에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광주에서도 전공의 집단 이탈 장기화로 과중한 업무를 떠안은 전문의들의 피로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응급실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적절한 대응이 쉽지 않은데요.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와 상급 종합병원들이 한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7주째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는 병원 의료진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의학 등 일부 교수들은 36시간 연속 근무를 이어가면서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당직을 설 수 있는 의사 수가 줄면서 전문의들의 근무 횟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전국에서 응급실 내 의료진 부족으로 환자를 다른 곳으로 이송한 사례가 전공의 파업 전보다 2배가량 늘었습니다. 응급환자 대응에 위기감이 커지자 광주시는 소방본부, 대학병원 등과 한라인을 구축해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날 뭐 이렇게 배우 교수님 안 계신다, 그리고 못 받는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저희한테 연락을 하고 바로 우리는 부원장이 바로 그 밑에 필요한 교수 섭외해가지고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응급실 당직 의사, 환자 이송 현황 등을 확인 공유해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라인 구축으로 응급환자 치료에 대한 급한 불을 껐지만 의정 갈등이 지속되는 한 미봉책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C 신대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없이는 농사일을 꾸려가기 힘든 게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그만큼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아직은 많이 미흡합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을 위한 대책과 제도 개선 움직임을 고익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농민들은 해마다 숙련된 일손을 배정받는 한 보장이 없다며 고충을 토로합니다. 최장 8개월 일을 하고 난 뒤 본국으로 출국해야만 이듬해 다시 입국할 수 있는 제도 때문입니다. 기본 고용 기간이 3년인 E9 비자와 같은 형태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리 근로자들이 저렇게 일을 배우고 열심히 배웠는데 5개월, 8개월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민자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MOU 체결해서 한 사람들은 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한테 얼굴도 모르고 대부분의 농가에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인력을 배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 필리핀에서 근로자 송출을 잠정 중단한 것처럼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대체 인력을 확보할 길도 막막합니다. 한 8개 국가하고 MOU를 체결을 해가지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필리핀뿐만 아니라 베트남 또 이제 최근에 라오스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몽골도 이제 나주에서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분들뿐만 아니라 더 이제 여러 스리랑카라던가 이런 탓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한평군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12실 규모의 숙소를 처음으로 마련했고 앞으로 3곳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한평군에서는 권역별로 4개소에 대해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작년에 올해 하면 1개소는 완공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전라남도도 올해 안에 해남과 담양, 영암, 무안 등 4개소에 기숙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고 농가의 재입국 추천을 받으면 항공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촌 일손 부족이 커지면서 갈수록 수요가 늘고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사는 이웃으로 생각하는 문화적 공감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일요일인 오늘 광주의 낮 기온이 24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5월 하순 날씨를 보였습니다. 완연한 봄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 10도, 광양 13도 등 9에서 13도 분포, 낮 최고 기온은 목포 22도, 화순 25도 등 21에서 2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오는 10일에도 맑고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2021년 6월 광주 풍영정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2명 익사 사고의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광주광역시의 책임이 50%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민사 3부는 풍영정천 익사 사고 초등생 2명의 유족이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광주시와 부모의 책임을 6대4로 판단한 1심과 달리 광주시의 책임을 50%로 보고 유족 4명에게 3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모들에게도 아이들이 위험한 곳에 놀지 않도록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부모의 과실도 사고 발생과 손해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의 맛집 메뉴를 밀키트로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광주광역시는 지역 대표 맛집 10곳을 선정해 주요 메뉴를 밀키트로 개발하고 판매와 마케팅을 지원하는 상품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밀키트 상품화 지원 대상은 김치, 반찬, 전통시장 상품, 광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품 등으로 오는 24일까지 참여 소상공인을 모집합니다. 광주광역시가 5.18에 대한 청년들의 자유로운 생각과 이야기를 듣기 위해 다음 달 25일 5.18 교육관에서 청년 강연대회를 개최합니다. 19세에서 39세 대한민국 거주 청년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구글 폼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광주시는 서류 심사를 통해 15명을 선발한 뒤 강연 시연을 심사해 최종 본선에 오를 5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이 참신한 관광 아이디어를 찾기 위한 전남 섬해안 관광 콘텐츠 발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전남도 내 연안 지역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이번 공모전은 캠핑과 차박 등 체류형 테마 여행 코스부터
지역 명소나 특화 자원을 활용한 섬해양 관광 기념품까지 총 5개 분야로 오는 26일까지 이메일로 신청을 받습니다. 제26회 한평 나비대 축제 기간 동안 KTX가 한평역에서 하루 3회 임시 정차합니다. 한평구는 KTX 이용 관광객 편의를 위해 한평역에서 축제장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한평 나비대 축제 입장권 할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26회 한평 나비대 축제는 오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11일 동안 한평 엑스포 공원에서 열립니다. 전라남도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비마을 기업 16곳을 신규 지정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월 예비마을 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법인과 단체의 신청을 받아 공공성, 지역성, 사업성 등을 평가해 16곳을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비마을 기업에 선정되면 인건비와 운영비, 자신 취득비 등 2천만 원의 보조금과 경영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